김정숙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맡겠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추천을 많이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천이 너무 없어요. 추천이 많아지면은 외부로 저희 영상 많이 나갑니다. 김정숙의 이 황당한 행태 여러분들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회색 엄지신 분들 파란 추천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김정숙 뭐 지금 정세균까지 해가지고요. 그 시장 방문 요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온양시장 가고 남대문 시장 가고 김정숙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시장에 가고 그 정세균은 신촌 명물거리를 가고 지금 여러 뭐 경제 행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짜여진 쇼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지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18일 오후에 서울 중랑구 동원전통시장에 방문했던 김정숙의 모습인데요. 이 당시에 저희가 또 지적했던 게 자기 혼자 조용히 장보고 가면 될 것이지 굳이 연예인급 셰프인 이연복 셰프와 박준우 셰프까지 동행해서 야 이거 지금 결국 또 쇼하는 거구나. 저희가 그런 말 했는데요. 단순한 쇼 정도가 아니었더라고요. 당시에 김정숙이 와가지고 샀던 게 5곳의 매장을 돌아가지고 꿀 40kg, 음성배, 진도 대파, 생강 등등을 샀습니다. 근데 이게 다 준비됐던 거라고 하네요. 그냥 A부터 Z까지 싹 다 그냥 다 준비됐어. 예외가 없어요. 모든 방문 상점, 어디 방문하는지 다 지정돼 있었고요. 상점에 없는 물건은 미리 주문까지 하라고 지시해놨습니다. 가서 뭐를 사야 되는데 이거 너네 가게 없으니까 그거 주문해놔 라고 지시까지 내렸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호적이지 못한 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나 싫어. 아, 나 김정숙 꼴 보기 싫어. 이런 데는 아예 그냥 배제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위 맞출 수 있는 상점만 골랐고 또 없는 물건은 주문하라고 미리 시켜놓고 그 상인 어디 갈 건지까지 다 정해놓고 하여튼 A부터 Z까지 싹 다 각본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드러난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직원 2명이 김정숙 방문 나흘 전에 이 상인의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방문해가지고 처음에는 장관이 올 거라고 했대요. 박영성 장관이 여기 들를 거니까 뭐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2차례에 걸쳐서 시장을 싹 돌면서 동선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어디 방문할지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거를 17일 명단을 상인에 통보했다. 참고로 김정숙이 18일날 방문했으니까 김정숙 방문 전날에 이제 상인에다가 여기 가게 뭐 살지까지 예, 방문할 거야 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후에는 다시 상인들한테 따로 연락해가지고 대파 살 거고 생강 살 거고 꿀 살 거니까 다 지금 준비시켜놔라. 상인들한테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그 상인들이 다 알고 있던 거예요. 본인들이 누가 오면은 뭘 몇 킬로그램 살 거고 대파는 몇 단을 살 거고 이게 다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킬로그램까지 다 지시했다는 거예요. 세세하게. 진짜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그 북한에서 전시행위하는 거하고 다를 게 지금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고요. 저는 여기서 소름 끼쳤던 게 뭐냐? 상인들한테 대파를 준비하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날 그 야채 가게 상인이 진도 농민들이 안타깝다. 대파가 한 단에 1,500원인데 사가시면 좋겠다. 이것도 그럼 뭐겠습니까? 다 준비된 거예요. 그렇지. 진도 농민 안타까우니 대파가 싸니까 사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미리 대파 사기로 한 건데. 그 옆에서 또 셰프들 대파 갖고 짜장면 해 먹으면 좋아해요. 짜파구리. 누가 대파 갖고 짜장면을 해 먹냐? 진짜 짜고 치는 곳도 또 이 짜고 정도. 치지. 누가 대파 갖고 짜장면을 해 먹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시장 가서 물건을 구매할 때 시장 상인이 어디 지역 농민들이 안타깝다고 그 산 물건을 사가라고 하는 경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저런 그러니까요. 이야기는. 상인들이 그냥 대파가 오늘 물건이 어디 있게 좋아요. 이렇게 고르지. 그 오늘 같으면 이러면 하이닉스 양파 있어요. 하이닉스. 하이닉스 지금 뭐 저거 됐잖아. 반도체. 저거 됐잖아. 하이닉스 양파 있어요. 이거 웃기는 거잖아. 이거 완전 짜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 지금 아픔이 서로 공유가 돼야 되는데 완전 짜고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창부수가 맞습니다. 문재인 같은 경우도 쇼통령이라는 비판을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김정숙 역시도 지 서방인 문재인이만큼이나 쇼에 앞장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소름 끼쳐요.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보통 야채 가게 가면은 오늘 뭐 파가 좀 싱싱한가? 뭐 이런 식으로 사가지. 진도가 어려우니까 대파 쌉니다. 손님 누구한테 이런 말해요? 근데요, 지금 이것도 결국 짜여진 각본이라는 의혹이 드는데 그 와중에 김정숙 이런 대사 쳤잖아요. 대파 2단에 3,000원이래. 어쩌면 좋아. 이것도 대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김정숙은 이미 대파를 살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알았을 수 있죠? 근데 가가지고, 아, 대파 싸네. 참 좋아. 그리고 거기에 동행했던 이연복 셰프 같은 사람들 똑같이 대파 사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상인도 알고, 김정숙도 알고, 이연복도 아는 다 짜여진 것들이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네. 심지어 이 상인들이 분위기 안 좋았나 봐요. 김정숙이 온다는 사실은 당일날 알았대요.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이 올 줄 알다가 이제 당일날 이제 김정숙이 온다고 하니까 상인회장이 이렇게 했대요. 상인들을 불러다가 계란은 던지지 말자. 저게 민심이에요, 저게. 반갑게 환대해주자. 저게 민심이라고. 이게 지금 코미디 아닙니까? 이게 상인회장이 문재인이 잘했습니다. 아, 오늘 김정숙 여사께서 오시니까요. 여러분 환영해 줍시다, 환영해 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저 장사 안 되고 한다고 계란 던지지 마. 저 김씨 아저씨 계란 던지지 말라고. 소뚜껑 집어넣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씨 그거죠. 아저씨가 그랬을 거야. 왜냐면은 이제 상인회라는 게 이제 연합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게 사정 다 알거든요. 저 가게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저희가 시나리오 쓴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정이에요. 저 가게는 그 문재인 엄청 싫어하는 집이잖아. 만약에 김정숙 왔는데 계란 던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저지 김정숙만 하면 욕을 그렇게 해. 문재인은 문재양이라고 한 집아니야. 김씨, 거기 가가지고 문재양 이러지 마. 김정숙, 김대지 이런 말 하지 마. 가가지고 계란 던지 그 짓 하지 마. 우리 큰일 나. 우리 찍혀. 그러니까 참어. 기분 나빠도 좀 참어. 그러니까 반갑게 그냥 해주자고. 이런 식으로 상인회장이 사전에 다 준비를 시켜놨다는 저게 거예요. 민심이라는 이야기를 한 게 연주 참 무엇이냐면 잘하네. 시장 상인들 민심은 문재인과 김정숙이 시장을 방문하면 계란을 던지고 싶은 것이 시장 상인들의 민심인 겁니다. 정권의 추악한 행태가 계속 드러납니다. 그 앞에서 꿀을 샀잖아요, 김정수이가. 그러면 그 꿀도 준비가 됐다는 거거든요. 꿀 40kg를 미 얘기했는데 한밤중에 건어물 가게 상인한테 통화했다고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사전 답사를 보니까 꿀 파는 데가 없는 거야. 꿀을 제대로 파는 데가 없으니까 건어물 가게, 그러니까 박문학이란 가게죠. 밤에 전화해가지고 그 건어물 가게죠? 그 꿀 40kg 미리 준비해서요. 물량 맞춰야 되니까 미리 대량으로 좀 해놓으시라고. 이렇게 공무원이 상인한테 물론 이때는 김정숙인지 몰랐겠죠. 와가지고 꿀 살 거니까 꿀 많이 살 거거든? 그 꿀 대량으로 좀 주문해놔.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건데, 원래 이 가게 같은 경우는요, 꿀을 주로 팔던 게 아니라서 한두 통밖에 없었대요, 여분이. 근데 공무원이 그 꿀 살 거니까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량으로 샀어요. 그리고 이제 김정숙이 꿀을 사갔죠? 근데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지금 꿀단지가 8, 9통이 남았다고 합니다. 원래 팔지도 않던 건데. 한두 통만 재고로 남으면 되는 건데, 지금 김정숙이 사가는 바람에, 산다고 쇼를 부리는 바람에, 지금 꿀단지가 지금 그냥 재고로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겠네. 건어물 가게에서 누가 꿀을 팔아. 그쵸? 농담은 안 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그런 말 했어요. 생강청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격리됐던 우한 교민한테 선물로 주려고 한다? 그런 말까지 했거든요, 청와대 관계자가.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그런 거밖에 없나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정숙이 와가지고 장사 잘 되세요, 힘내세요 해야 되는 건데, 이 상인 같은 경우는 김정숙이 왔다 가는 바람에 재고만 쌓이고, 실제로 이 기자가 가격을 물어봤어요. 그 꿀을 얼마에 팔았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꿀을 얼마에 팔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꿀 남았는데 팔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자기들은 이 꿀 파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난처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상황이 이어졌다. 그리고 과일가게 상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며칠 전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장관 올 거라면서 진천 딸기가 있냐? 없으면 뭐가 있냐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진천이 또 격리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진천 딸기를 살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정숙이 또 와가지고 실제로 진천 딸기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짠 거지. 다 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느 누가 손님이 가가지고 딸기를 물어보지 굳이 진천 딸기를 물어봅니까? 그런데 진천 딸기가 있는데 이게 구할 수가 없나 봐요 지금. 진천 거는 잘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결국 대체제로 진천 옆 동네인 음성의 배를 35,000원어치 구매한 사실이 또 확인됐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게 다 짜여졌다. 정세균도 마찬가지예요. 13일날 신촌 가가지고 벌어놓은 걸로 참아보시지? 라고 했던 게 바로 여기거든요. 네. 가가지고 했는데 이게 다 짜여졌다. 서대문구 소상공인의 이사장이 몇몇 상인들한테 이제 섭외 전화를 합니다. 총리가 온다는데 너네 가게 들어가게 해줄 수 있냐? 라고 사전에 다 짜고 준비했는데 근데 조건을 걸었대요. 신종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만 얘기해라. 다른 말은 하지 마. 자신들의 경제 실책은 숨기려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할 때 신종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라고.
야, 이거 북한 같아. 지금 이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장사가 안 되는 게 신종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해라. 문재인 정권이 경제 잘못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우한 폐렴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얘기해. 라고 지금 다 대사를 지시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화를 받았던 상인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신촌 가뜩이나 차 없는 거리인가 뭔가 해가지고 지금 장사 더럽게 안 되는데 이번에 총리가 온다고 하니까 그거 차 없는 거리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 좀 해야겠어. 총리한테 말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말하지 말라고. 와, 북한이네, 북한. 북한이야, 북한. 그 말은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상인이 화가 나가지고 판 다 짜놓고 정해진 말만 하라고 시키면은 이게 무슨 애로 청취야! 라고 지금 상인이 화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지금 북한과 진짜 북한이 롤모델인가 봐요. 이런 지금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충격받을 수가 없고요. 실제로 이 기사는 새벽에 올라왔던 건데 네. 환하여가 36,000원 이미 넘어섰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더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압도적인 반응이 나온 거고 네티즌들이 그래요. 가지가지한다. 더러운 것들. 민주당 빼고 문재양 탄핵하자. 역겹다. 쇼는 참 잘한다. 이런 반응도 있고 상인회에서 계란만 던지지 말자. 미리 줬다는 게 더 웃기다. 대체 이게 2020년 대한민국이지 북한 장마당인지 황당하다. 이런 지금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거. 저는 그 네. 생각이 들어요. 그 아산의 시장에 계시던 분 있잖아요. 네. 반찬가게 아줌마.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열사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열사네, 네, 열사. 판 다 짜놓고서는 그거에서 거지 같아요라고 한 거는 열사예요. 아마 거기서도 이렇게 지시했을 거예요. 어디서 야채를 살 거고 어디서 뭘 살 거고 맞아.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치.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 상인은 어쩌면 섭외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 가게인데 문재인이 앞에 있을 때 못 참은 거죠. 그렇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못 11호 죠. 참는. 그러니까 거지 같다고 말한 거죠. 근데 그거를 친문 지지자들이 소위 말해서 집단 린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황을 보면 김정숙이 얼마나 짜여진 각본에서 시장을 돌아다니는지 알고 나니까 그분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그 말 한마디 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저는 지금 그게 막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게 김종숙 778만 원짜리 코트.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 제가 와. 알려고 한 게 아니라요. 이 아까 보여드린 이 기사 있잖아요. 이 지금 환하여가 압도적으로 달린 기사. 네. 여기에 달린 댓글들 중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시장 가는데 코트는 770만원짜리 입으셨네? 오. 이런 댓글도 있고 누가 짜고 치고 보여주기에 달인 쇼통의 마누라 아니랄까봐 김정수까지 서민인 척 쇼를 한다. 이태리 브랜드 막스마라 700만원대 명품 코트 입고서 시장에서 장을 보는 소민 코스프레 이제 역겹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너무 구체적이라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노긴이가 기사를 참 맛깔나게 잘하네. 오늘 보니까. 1월 23일 날 설 명절 앞두고 문재인과 마트장 봤던 모습. 이때도요. 문재인을 쫄쫄 따라다녀가지고 대통령이 누군지 분간이 안 갔던 상황인데 이때 입었던 이 황토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코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서울 중랑구 시장 갔을 때 코트 똑같은 코트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코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주장한 겁니다. 이거 막스마라 라브로라는 브랜드의 캐시미어 코트다. 실제로 이거를 딱 비교한 게 보면은 이 깃이 왼쪽은 까만색으로 처리한 거고 오른쪽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한 건데 이 형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깃 형태가 거의 흡사하다. 물론 이 브랜드가 뭐 짝퉁도 뭐 꽤 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형태를 봤을 때 실제 막스마라 브랜드의 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 설마 아니 영부인이 짝퉁을 입겠습니까? 아니 뭐 비슷할 수도 있대. 의혹으로 우리가 얘기합시다. 그렇습니다. 개인 또 예. 청와대에서 난리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또 고소고발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비슷해 보이네 옷이.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여.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네. 그런 의혹 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는 건데요. 네. 네티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희 주장이 아니라 네티즌들이 이 옷 보니까 막스마라 라브로의 캐시미어 코트 같다라고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견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이 커뮤니티들을 돌아다니면 다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저 라브로는 비싼데 백화점 가면 700대인데 그러니까 700만 원대인데 그래서 그래도 저거 없어서 못 사는 아주 유행 상품이다. 그리고 가격 778만 원이라던데 해서 제가 보니까 실제로 라브로 캐시미어 코트 막스마라라고 해서 이 색깔이 파프리카 색상이라고 해가지고 네. 778만 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옷이 날개라지만 저 모델의 사진과 김정숙의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참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댓글 중에 뭐 그런 댓글도 있긴 했었어요. 이거는 네티즌 댓글인데요. 네티즌 댓글 중에 설령 저 옷이 778만 원이었다고 해도 내 눈에는 77,800원짜리로 보인다. 뭐 이런 말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중국산인 줄 알았어, 김정숙 입고 하여튼 다니는 뭐 거. 중국 해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청와대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인 회장이
계란을 던지지 말라고 한 이유를 이제는 알겠다. 아, 배상해야 되잖아. 세탁비가 큰일 나죠. 감당이 안 네. 된다, 너희들. 예, 좋은 옷 입고 오니까 계란 던지지 마세요. 한번 뒤로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정확하게 우리가 비교. 색깔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김정숙이 입고 있으니까 그 모델과 동일한 옷이라는 생각은 잘 안 일단 들어요. 1월과 2월에 입었던 옷은 똑같은 건 명백합니다. 이 네. 브로치라고 해야 되나? 이 위치까지 똑같아요. 네. 제가 다른 사진 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뭐 색 보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색상에 당연히 옷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네. 그거는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옷의 형태다. 이 옷의 형태가 지금 이 해당 네티즌이 주장한 거는 이 요 깃 부분이 흡사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 주머니도 비슷하고. 주머니도 지금 비슷해요. 비슷하고. 네, 근데 주머니. 만약에 이게 음. 영부인이잖아요. 그래도 네.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부인인데 만약에 이 패션 스타일도 그렇지만 이 디자인을 그대로 비슷하게 카피했다는 것도 좀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봐야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브랜드가 워낙에 인기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옷이 일단 오리지널일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미테이션, 소위 말하는 모조품이죠. 모조품이 많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 이게 유행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사실 저희가 뭐 지적하는 게 뭐 비싼 옷 입는 것이냐라고 뭐 물어보는 것도 물어보는 거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 옷 차림새가 서민적이지는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옷이 물론 영부인이 꼭 서민적이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화려할 아이, 때는 뭐. 화려할 필요도 있지만은 뭐 누구 얘기하면 뭐 지하에 금괴가 엄청 있다는 뭐 이상한 금괴 하나 가지고 와서 금괴왕이라는 얘기가 바꿔달라고 그런 건가? 딱 가져가갖고 지하실에 있는 거? 농담입니다. 어쨌건 말이죠. 어우 장 볼 때 700만 원짜리는 못 입겠다 나는.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옷 싼 옷일 수도 있어요. 근데 차림새가 워낙에 고가의 브랜드의 옷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딱 보면 저거 명품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같지 않습니까? 그럼 전통시장 갈 때는 좀 소박한 차림만 도 되잖아요. 누가 옷 가지고 시비 겁니까? 아니 옷 좀 가볍게 입을 수도 있는 거지. 옷 차림이 너무 화려해. 실제로 심지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장 방문할 때 옷 차림보다도 더 심각하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검소하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역대 영부인들도 저런 식으로 만약에 저게 778만원짜리 코트가 맞다면 사치를 부리고 다닌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런 옷차림 입었으면요 아마 좌파들이 들쑤시고 또 난리치고 악플 다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아우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즐기고 난리 났을 즐기고 거예요. 난리가 났지. 예. 예. 이명박 대통령 손녀가 잠바 입고 다니는 것 갖고도 뭐라고 했던 사람들이 몽클레어인가요? 네. 몽클레어인가? 네. 그 요즘 보니까 뭐 웬만하면 다 입더만. 그럼요. 예. 요즘 한 100몇만 원 정도 하는데 예, 강남 보니까 강남 분들은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 예. 몽클레어. 아, 저도 입고 싶다. 그 전에 왜 저기 문재인이 농담이에요. 또 이런 이런 얘기하면은 또 선물 옵니다 또. 또 선물해 줘. 아니 저 그거 입었다가 또 혼나요. 예. 제가 꼭 한번 입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이즈를 말씀하셔야죠. 110입니다. 농담입니다. 왜 전에 문재인이 2012년 대선 때 보면은 집에서 명품 의자씩 그쵸. 쓰는 게 800여 나왔었잖아요. 만 그래서 원대. 다리 이렇게 중간에 대는 그거. 그랬더니 한 돈 1,000만 원 한다고 하니까 그때 김정숙이 대답한 게 있죠. 중고다. 중고다. 이번 것도 또 중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제다, 영부인이 구제다. 공식 행사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어긋날 정도의 고가의, 그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요. 저런 거를 입고 돌아다녔다. 그것도 시장 방문 때 저런 걸 입고 돌아다녔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